오늘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자꾸 다르게 불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보다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저점을 안 본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질문 하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우 이론 자체에 대한 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가령 어떤 질문이시냐면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긴 합니다. 요렇게 되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요런 겁니다. 이래 보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제가 저점만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저점만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점만. 그런데 이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낮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추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위에 고점이 있다가 고점이 꺾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이얼 하이랑 하이얼 로우랑 그다음에 다우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들의 이런 연관성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이얼 하이랑 하이얼 로우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 요렇게 저점만 확인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점만 확인하고 올라가면 돼요.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힘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처럼 아니면 플래그로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힘을 모으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수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라갈 때 요렇게 어센딩 점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디센딩이 된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디센딩이 되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게 위아래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위로 아래도 50%씩 가진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옆으로 밀어주는 힘은 결국은 뭐죠?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정방향, 원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방향대로.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알겠죠? 그 전에 전조현상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점이 낮춰진다고 해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거나 다른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락을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저점만 확인하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깨에서 팔으라고 얘기했더니 쇄골을 본 뒤에 그러니까 메이저 초크 저점이 깨지는 걸 보고 다시 올라와서 리바운딩 되는 거 보고 여기서 한번 파셔라.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 수 없듯이 당연히 여기서 정확하게 팔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구간에 이르면서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뭐라는 거죠? 리바운딩 될 때, 최대한 리바운딩 될 때 위쪽에서 작은 시간봉으로 보면 여기서 또 하락을,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던 플립존을 못 통과한다든지 여기 있던 플립존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졌던 어떠한 여기서 뭐 횡보가 있었다면 이 횡보의 하단 부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보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면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FVG 강하게 떨어지면서 나왔던 갭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존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구간에서 캔들이 작은 시간봉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락이라는 거를 내가 쭉 상승을 들고 왔는데 하락에 완전히 확정된 컨펌은 아니고 확정된 컨펌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잠깐 내려왔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 올라오는 동안에 작은 시간봉으로 몰입해서 봐야 되는 시기잖아요. 주의를 기울여서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면서 작은 시간봉으로 꺾이는 게 보이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가 만들어진다면 박스의 상단에서 좀 어느 정도 팔아내라. 이런 것들. 아니면 박스의 상단이 안 나오고 리젝션 블록 강하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는 이런 캔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서 리젝션 블록 나오면 이쪽에서 다시 팔아내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리젝션 블록 위로 다시 한번 채워주는지 못 채워주는지를 보고 있다가 이 리젝션 블록을 못 채우고 계속 아래쪽으로 좀 쏟는다.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작은 흐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그럼 요걸 봤을 때 이 고점들에서 파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돌림에서 작은 시간봉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 팔아내셔라. 그럼 완전히 한 번 더 컨펌되는 게 뭐죠? 하락의 오더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주문의 흐름이 매수에서 매도로 빠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크가 나왔는데 이 초크를 다시 한 번 더 깬다고 하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하락의 오더 플로우가 시작된다. 흐름이 하락으로 간다. 하락은 뭐라고 했죠? 고점이 낮아지는 걸 보는 거죠. 이 고점들이 결국 뭐가 된 겁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깨면서 결국 이걸 다르게 뭐 브레이크업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기를 구조를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를 깨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되는 여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를 다시 포지션을 조금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전체를 덜어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브레이크아웃을 했던 지점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내가 만약에 평단을 여기서 롱 걸었는데 여기가 브레이크아웃 된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수입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시간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 이상으로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수입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브레이크아웃 할 때 이 추세 전환을 잡기는 어렵거든요. 꼬리 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롱, 이게 브레이크아웃 된 다음에 여기 모멘텀 캔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롱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아니면 이쪽에서 건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브레이크아웃에 걸려있던 롱 타점들을 털어주는 유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추세를 강하게 이어나갈 때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야겠지만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기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전체를 덜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익절을 못하고 여기서 뭐죠? 초크를 확인한 뒤에 여기서 판다는 것은 뭡니까? 요만큼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뭘 포기해야 됩니까? 미실현 수익 금액에 대한 뭘 포기해야 되죠? 기대감이라든지 아쉬움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 금액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미실현 수익 금액,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는 한번 덜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스윙 하이 부분에서 한번 덜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 이쪽에 이렇게 있다. 이런 곳에서 한번 덜어낼 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돌파해줘서 오버슈팅을 준 자리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덜어냈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더블럭에서 한번 덜어냈거나 한번 1차 익절은 했을 겁니다. 당연히. 선물을 하신다면 현물은 수익 금액이 크다든지 시드 비중이 크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만 덜어낼 수 있겠죠. 올타임 하이면 당연히 여기가 스윙 하이거나 올타임 하이면 상도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상도의적으로 분할 익전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이만큼이 생겼는데 만약에 뭐 1000불이라 합시다. 1000불 정도가 수익 금액이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여기서 800불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200불 정도가 수익이 떨어진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더라도 나는 200불을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분출될 수 있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대값에 거는 겁니다.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해야죠. 그래서 어차피 돈을 태운 거예요. 내가 또 어떤 판에 그 테이블 위에다 내가 돈을 던져 놓으면 그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겨서 그 돈을 다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일단은 태우는 겁니다.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뭐랄까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꾸준히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분할 일정만 하고 결국 큰 걸 못 먹더라.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잠깐 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내가 여기서 롱 걸었는데 나 요거 먹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덜걸 못 들었더니 결국 내 평단 근처에 와가지고 포지션 종료해가지고 결국 먹은 게 작다. 먹은 게 작다. 그거는 승률뿐만 아니라 나중에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가져가고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익절해서 요만큼 익절밖에 못 했다. 여기서 익절했으면 얼만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익절가가 여기밖에 안 돼서
아니 약 일정을까지 여기까지 한다면 뭐 일절 요만큼밖에 못해서 요만큼밖에 못 먹었다. 아 나 이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비중 조절해가지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남은 돈 가지고 분할 익절로.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추세를 먹기 위함입니다. 가장 큰 추세.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뭐 잘게 먹겠다. 횡보 구간에서 제일 안 좋은 매매가 이겁니다. 비매매 구간에서 횡보 구간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보고 하단에서 롱 걸어서 상단에서 익절하고 아니면 숏 건다든지 숏 거는 더 안 좋은 선택입니다. 위아래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숏 타고 다시 이겨서 뭐 숏 익절하고 롱 타고 다시 위아래 막 스위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구간을 먹겠다. 이거는 굉장히 잔돈이에요. 잔돈, 푼돈. 푼돈인데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깨지는 순간 작살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스탑로스가 그 발동 안 되고 슬리피지 걸려가지고 확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추세가 나올 때 이 추세에서 내가 다 못 먹더라도 계속 잃지 않는 매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잃지 않는 매매를 이어가다가 우리가 왜 이게 지금 필요하냐, 이 연습이 왜 필요하냐. 알트는 한 번 쏘면 뭐가 되는 거죠? 빔을 쏴버립니다. 빔을 쏴버려요. 빔을. 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익절하고 다 빠져나왔더니 포지션을 종료했더니 그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아니면 지수 매매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코인판에서 내가 승률이 조금 낮더라도 아니면 매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가지고 푼돈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꺾이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계속 되면서 지난번에는 여기서 꺼냈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포착해서 결국엔 그 하락의 오더플로우를 포착 못하고 내가 이런 데서 본전에 가까운 데서 뭐 포지션 종료됐구나. 그럼 좀 더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야겠구나. 요런 느낌. 그리고 전체 익절하지 않으면서 시드를 남겨놨다가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추가로 진입해가지고 큰 추세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요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트 빔 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때. 그리고 푼돈을 뭐 조금씩 위에서 미실현 수익금에 대한 그거를 조금 미련을 좀 버려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 돈은 내 돈 아니다. 이 돈은 내 돈 아니다. 분할 익절 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돈이 내 돈이지. 결국 내 돈 아니다. 하지만 스타무스를 위로 올리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결국 뭐가 될 수 있죠? 잃지는 않는다. 내 들어간 지금 저 돈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다. 미실현 수익금액에 너무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멘탈입니다. 멘탈 싸움의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미실현 수익금액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자꾸 후회하고 그러면 다시 내 그쪽에 왔을 때 홀딱 팝니다. 그러면 날아가요. 알겠죠?